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비밥 리퍼블리카 송금팀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는 송범근입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떨리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에 대한 제목을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워낙 브로드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두 분의 약간 생각을 들어보고 싶긴 한데 혹시 앞에 약간 노란 가디건 입으신 분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살짝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되게 다들 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일을 잘하려면은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왔다라고 해줬는데 그 말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새로 오신 팀원분하고 커피챗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오늘의 좀 주제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다른 직군 분들과의 요구사항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개발자가 일을 할 때 이거는 진짜 필수적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요구사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트 1. 왜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저는 여기 일단 오신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뭘지 맞춰보실 분? 네. 정답입니다. 네, 개발자인데요. 혹시 그 앞에 약간 형용사를 붙인다면 뭐가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싶은 개발자. 네, 그것도 공통점이긴 하네요. 네, 제가 생각한 공통점은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컨퍼런스도 오시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 좋은 개발자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이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제가 저희 회사 채용 공고에 있는 그 잡 디스크립션을 업데이트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요. 이 JD 보면 이렇게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뭘 쓸까 하다가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순으로 이제 써보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팀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투스에서 저는 이제 iOS 개발 JD였으니까 iOS 개발자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1위가 뭐였을까요? 네, 네, 너무나 당연하게 네, 이 발표에 쓰는 아니었으면 이 발표에 쓰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다른 직군과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100%가 나왔어요. 투표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던 게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토스 iOS 개발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체감상 이제 다른 직군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저는 개발자가 되기 전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개발자가 되기 전에 기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IT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기자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여러분 같이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일이 많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걸 겪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좋은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이 뭔가 두 개의 조합이 되는 순간 뭔가 이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더 탐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내가 좋은 개발자가 되는 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조합을 가지고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 해가지고 스터디도 만들고 이렇게 노션도 만들어가지고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파트 1이고요. 이 빈칸은 결론은 이제 좋은 개발자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점이었고요. 저희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막상 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뭔데?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다들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말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들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들 다양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볼 수는 없을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기자 정신이 발동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님한테도 물어보고 디자인 리드, 뭐 프로덕트 리드, 뭐 데이터 분석가, 뭐 사업 개발, 뭐 QA 엔지니어 이런 다양한 직군 분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땡땡님이 보기에 어떤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예요? 아니면 반대로 개발자랑 일하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사람들마다 당연히 답이 달랐는데요. 거기서 좀 어떤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개발자랑 일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뭔지 맞추실 수 있는 분? 한 번만. 네. 자기 언어로 얘기한다. 완전 비슷합니다. 그분들의 답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솔직히 나는 이 책이 내 동료 팀원의 책상에 있는 걸 봤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진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나 봐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면 이런 것까지 나왔겠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밈 같은 게 뭐 1픽셀 옮겨주세요 하면 건물 1픽셀 옮길 수 있냐 뭐 약간 이런 건데, 진짜로 인터뷰에서 이런 개발자랑 일하기 힘들다라고 많이 나온 게 그거는 그냥 개발 구조상 안 돼요 하고 끝나는 그런 개발자들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현상일 뿐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 뭐지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그냥 안 된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자를 일단 이름을 붙여봤는데 스펙 구현형 개발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말 그대로 주어지는 스펙을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예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저희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사례인데요. 이분이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로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로그랑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개발자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개발자가 댓글로 그건 스트림에서 뭐 비동기로 받아오는 거라서 서버 API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해하면서 찍는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비동기? 스트림? API? 아니 나는 그냥 로그 분석할 때 이거 필요해가지고 그냥 넣어달라고 한 건데 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는 왜 안 되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만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듯이 말하니까 다시 물어보기도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개발자분의 심리는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는 엔지니어니까 나한테 주어진 스펙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구현하는 게 임무인 거죠. 근데 은연중에 어떤 요구사항은 구체화시켜서 가져와야지. 요구사항을 제대로 만드는 거는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할 일이지. 나는 구현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개발자가 뭔가 이기적이고 빌런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좀 시야가 좁아져 있을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경험을 한 게 이제 구현에만 집중하면 일의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당장 많은 일이 밀려 있는데 그걸 쳐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상대방의 문제나 입장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공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스펙을 구현하는 거가 자기의 일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럼 반대의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분들을 문제 해결형 개발자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제가 인터뷰해본 바에 따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는 이 스펙 구현형 개발자하고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냥 그건 안 된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약간 눈빛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개똑같은 요구사항에 오면 어떻게 이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스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한 요구를 다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잘하는 개발자들은 버튼을 옮기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물어보고 그게 뭐 구매를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럼 구매를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바꾸기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거 쉽냐 아니냐를 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사업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스펙을 받았을 때 된다 안 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나 맥락을 이해해서 더 좋은 스펙을 만들어내려고 한대요. 그런 인터뷰한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할 때 굉장히 일하는 경험이 좋았다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징을 가진 개발자, 동료들이 보기에 정말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라고 하는 개발자를 문제 해결형 개발자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말을 유려하게 잘하거나 뭐 내가 내향적이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일까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방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알겠는데 뭐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좀 이제 유용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일단은 주니어 개발자로서는 사실 스펙 구현형 개발자로에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말이 스펙 구현이지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연차가 쌓이고 숙련도가 쌓이면은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 문제 해결형 개발자로 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제 말에 공감을 하셨더라도 밖에 나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갑자기 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은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세처럼 굉장히 무의식적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야겠다. 여러분이 막 갑자기 나 자세 똑바르게 앉아야지 해도 금방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고쳐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개발이라는 어떤 하드 스킬, 테크니컬한 스킬보다 굉장히 개선하기가 어려운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뭔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의 진리가 의지력이 아닌 습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액션 아이템으로 정의를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습관 4가지가 이번에 발표 제목이 된 건데요.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맥락에 대해서 먼저 묻는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스펙 구현형 개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바로 해결책으로 점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내가 안 된다라고 지금 그거는 뭔가 뭐 이런 게 있고 이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잠깐만 내려놓고 무조건 그냥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뭐 이게 나온 의도나 맥락 뭘까요? 이런 식의 질문만 한 번만 재질문해도 그 같이 대화하는 공동의 목표와 문제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첫 번째 습관, 일하다가 개발 스펙과 관련된 질문 요청을 들었을 때 바로 된다 안 된다 답을 하는 대신에 해당 스펙이 해결하는 문제, 상대방의 의도와 상황을 먼저 물어본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한 바를 공유한다. 여러분도 분명히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은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쎄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상세 화면이 뭐 시간대에 따른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은 뭐 상세 화면이 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화면이라 생각했다든지 굉장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대화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큰 비효율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공동의 문제에 집중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그 인간이 하는 굉장히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남들도 나처럼 이해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실
인간은 분명히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한 사람들은 내가 상세화면이라고 말했으면 저 사람도 상세화면이라고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항상 자기가 이해한 말을 한번 요약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냥 살짝 팁을 드리면 제가 자주 쓰려고 하는 말투가 있어서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저는 이 말투를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곤 하거든요. 이걸 했을 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해한 게 틀렸으면 앞으로 비유를 막은 거니까 엄청 좋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 말을 더 잘 듣고 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석삼조급의 스킬이어서 오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습관 두 번째입니다. 기니까 안 읽을게요. 세 번째는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뭐 계정 로그인이 안 된, 이분은 이제 사업 개발 담당자였어요. 이분은 개발자. 그래서 안 된다는데요. 그럼 알파 영역 키를 켜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분이 알파 라이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거기서 개발자의 그 기술 강의력이 발동합니다. 알파가 뭐고요, 라이브가 뭐고요, 서버 로직이 뭐고요, 그게 왜 다르냐면요, 왜 지금 그분은 알파 키가 아니고 라이브 키로 하셔야 되냐면요,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흔히 왜 안 되냐는 질문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직군의 팀원분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게 왜 기술적으로 어려운지가 아니에요. 대부분. 아까 그 사업개발 담당자 분은 알파와 라이브가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내가 어떻게 지금 빨리 제휴사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액션을 물어본 거지, 진짜로 알파가 라이브가 DB를 같은 걸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뭔가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것보다는 대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대안이 곧 문제 해결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상대방의 해결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제약을 덜 받는 다른 방향성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한다. 이게 세 번째 습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인데요.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본다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 스토리를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 회사 내부에서 발표해 주신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그 헤드 오브 UX 디자인 리드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인데 저도 인상 깊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할 때, 회원 가입을 할 때 인증 절차가 있는데 내가 지금 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인증을 하는데 인증 업체에서 리스폰스가 오는데 14초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을 하는데 14초를 로딩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그럼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인증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결국에 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증 업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증 업체를 바꾸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6개월이 걸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14초 로딩을 고객들이 이탈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6개월 동안 개발을 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선택했던 솔루션은 뭐였냐면은 둘 다 안 하고 퍼널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퍼널의 순서를 바꿔버려서 이 인증을 보내고 리스폰스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다음으로 진행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고,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성공적으로 됐다는 응답이 올 거니까 거기서 그냥 성공 처리를 백그라운드에서 끝내버리고, 혹시나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퍼널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될 추가적인 퍼널을 화면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크게 개발을 바꾸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기서 뭔가 패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개발자가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튼을 추가하는 게 유저는 편한데 나는 공수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섣불리 결론을 내지 않고 유저가 편하면서도 우리가 공수가 적게 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한번 물어보면 꼭 저는 다른 분들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앱 개발자로서 이거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서버 개발자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사실은 딜레마가 아닐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거나 생각해 본다라는 게 저는 문제 해결
개발자의 네 번째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다른 직군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개발자는 스펙 구현에 집중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습관 1은 질문 요청을 들었을 때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의도사항을 물어본다. 두 번째는 끝까지 듣고 내 답을 얘기한 대신에 내가 이해한 바를 한 번 더 공유한다. 세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한 대신에 이유보다는 대안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느껴졌을 때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대신에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 한 번 더 질문 생각해 본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응답은 저희 따로 여기 깃발 드신 분을 따라오시면은 2층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제 명함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하실 분들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